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.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9.13 대책이 나온 지도 한 달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.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. 지금 현재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들 하시고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. 이제 이 강력한 9.13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,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. 지금 대답을 드립니다. 아직도 저는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. 일단 오늘은 그래서 이 메일로 대답을 해드리기에는 너무 메일량이 많아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제 생각이죠. 바로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세 가지 이유.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, 이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쪽으로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부제는 이 10월부터 12월 달까지인 4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. 그리고 지금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갈아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4분기다.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지금 거래가 없죠? 확실히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조용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은 규제로 인한 규제빨 휴식기다,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당연히 휴식기도 조정기의 일환이죠. 조정기인데 하방이냐 상방이냐 이걸 얘기하긴 곤란한 그런 조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하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자체가, 호가가 낮아진 게 하락은 아니지 않습니까? 실거래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, 일단은 강남이나 강북 다 봐도 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저가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. 게다가 우리가 하락 시기가 시작이 되면은 이 물량이 많습니다. 그 매도 공급 물량이 많아요. 근데 여전히 이 아파트들 보면은 물량 자체가 작습니다. 매도하는 물량이 없어요. 이게 적체가 계속 돼야 되는데 매도 물량 공급이 없다.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매도 호가가 내려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서울권도 약보합과 뭐 강보합 수준 나뉠 수가 있고,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뭐 약보합하고 강보합 이렇게 나뉘는 지역이 있는데,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권은 이 약보합 세다.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비규제 지역 보면은 강보합 수준이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 올해 들어서 1, 2월 달부터 해서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급등, 가격 급등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뭐 상승기가 이제 휴식기로 바뀌는 타이밍이었는데, 이 규제로 인해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이 휴식기로 찾아왔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 휴식기를 만들어 준 것은 바로 강력한 이 매수 억제책인 9.13 대책입니다. 이로 인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이렇게 금융 규제를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얼어붙고,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능력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, 뭐 이렇게 바뀐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눈치 보기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제가 봤을 때는 19년 1월 정도, 빠르면 올해 12월 정도면 이 향방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유는 왜 이 시기냐라고 얘기를 하냐면, 첫 번째는 이 규제의 효과, 규제 효과가 있는, 그러니까 뭐 공급이나 이런 변화가 없는데 규제만 있을 때, 규제빨로 인한 효과는 거의 2개월에서 3개월이면 결판이 나고, 그리고 제가 제목에서도 언급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, 그리고 상승을 얘기하던 분들 중에서도 이 하락으로 바꾸신 분들 많죠. 태세전환 하신 분들 많은데, 제가 생각하기에 결정적으로 하락이 오지 않을 것 같다, 하락하기 힘들다, 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. 바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양도세 중과제도입니다. 저는 이 양도세 중과제도가 하락을 막아주는 장치라고 봐요. 일단은 이 서울의 급등, 서울이 급등했지 않습니까? 서울의 급등은 곧 양도세액도 급등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.
양도세, 그러니까 내가 얻어간 시세 차익이 많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액이 급등을 한 거죠. 거기에 퍼센테이지가 만 원일 때의 그 10%와 10만 원일 때의 10%는 다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급등으로 인해서 내야 될 양도세액이 급등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지금 현재 형세를 보자면 이 매수자를 막아서 살려고 하는 애들을 때려갖고 못 사게 해서 이 매도자하고 매수자의 힘겨루기를 유도를 합니다. 공급이 없는 걸 못 풀어주니까 일단 매수자를 줄여가지고 쪽수를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힘겨루기를 유도해서 이 거래가 되게끔 해서 일부러 가격을 밑으로 맞추려고 하방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멍청하고 후퇴적인 방법입니다. 이것은 정말 이게 먹힌다면 더 문제예요. 이게 먹혔다. 그러면 이건 경기 악화로 돌아가는 겁니다.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 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매도자의 매도를 유도를 해서 시장의 공수균형을 딱 맞춰야죠. 공급하고 수요를 균형을 정확히 맞춰야 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양도세 중과를 하면서 게다가 뭘 했습니까? 파리대책에 임대사업자의 전폭적인 혜택을 줬습니다. 이 콤비가 바로 2013년, 14년부터 이어졌던 분, 이때 샀을 때는 뭐 임대사업자 안 하셨던 분도 다 임대사업자 내셨어요. 갭투자 하셨던 분들이 이 타이밍에 양도세 중과한다고 하니까 임대사업자 내면 안 하는데 당연히 임대사업자 내야지. 다 임대사업자 냈어요. 그래서 이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자들이 매도 시점이 최소 5년 이후로 세팅이 됐습니다. 바로 작년을 기준으로 2017년 파리대책, 그리고 가장 많이 등록했던 때가 바로 올해 2018년 3월달, 그리고 이번 9월달, 뭐 이렇게가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가 임대사업자 등록 역대 최다입니다. 결국에 결론은 뭐냐면 이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공급을 줄여서 하락을 막는 꼴입니다. 공급이 줄어들면은 하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아니, 공급을 줄였는데 하락이 온다?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하락이 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, 지금부터 제목과 같이 상승이 끝나지 않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일단은 엄청난 금액의 토지 보상금이 다시 시장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. 어마어마하거든요. 지금 올해 연말까지 중국에 한 4조 정도가 풀리고요. 이게 무서운 것은 토지 보상금은 고스란히 다시 부동산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내년이 더 무서운 거예요. 정부의 이 주거복지 로드맵 택지 보상이 뭐 고양이라던가 이런 곳 내년부터 이 본격화가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내년은 25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뭐 과거 한때 이 34조 정도가 됐었는데 거의 그 수준까지 이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또 내년 초까지 발표한다고 한 이 3기 신도시가 확정이 되면은 이 토지 보상금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훨씬 더 증가될 겁니다. 이 토지 보상금이 다시 이 우리 부동산 시장, 주택 시장을 덮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과거 우린 선례가 있죠. 예전에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도 이 토지 보상금이 다시 이 부동산을 덮쳐서 가격을 끌어올렸던 기억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는 엄청난 금액의 토지 보상금, 뭐 연말부터 4분기부터 내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30조 정도가 다시 시장을 엄습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상승이 끝나지 않은 두 번째 이유.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토지 보상금은 이 택지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강남입니다. 서초, 강남, 송파, 재건축. 여기에 이주비가 본격적으로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또 시장에 투입이 됩니다. 이 이주비도 작지 않습니다. 이 아파트들 강남 3구 합해서 4조 정도가 돕니다. 유통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이주비는 거의 100%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옵니다. 왜? 이주해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. 이게 헐리고 다시 이사를 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건 이주비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입니다.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에 주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경쟁률 자체가 높아지고 평당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특성상 이 강남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본인이 이주할 때는 그 주변을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해당 지역 주변 일대 가격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.
뭐 이번 사례를 봤을 때도 서초 재건축하니까 동작구, 모자라서 관악구까지 올라간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이렇듯이 이주 수요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서초, 강남, 송파의 재건축의 이주비 4조 원이 유통이 되고요. 게다가 더 무서운 이 이주 수요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올 연말이 아닌 뭐 내년 상반기부터겠네요. 그때부터 다시 상방에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봅니다. 앞서 토지보상금도 마찬가지고 이 강남의 이주비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동성 잔치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. 자,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전히 낮은 금리입니다.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뭐 다뤄드리기도 했고, 뭐 다른 영상들도 금리 올라가면은 개짱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. 하지만 당장간에 금리 올릴 수 없다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. 이 여전히 낮은 금리가 왜 상승을 끝나지 않게 하냐면 이 대책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죠. 지금 상황이 대책 이전에 9.13 대책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낮은 금리뿐만 아니라 대출 금액마저도 좀 높이 빌렸죠.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뭐 70%까지 나왔으니까 높은 금액으로 이 규제 전에 높은 금액으로 대책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이 저금리입니다. 당장간에 금리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물건을 뱉어낼 수밖에 없죠. 본인이 못 버티니까, 능력 바뀌니까. 하지만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. 뭐 미국이 금리 5%까지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의 3%대를 벗어나지 않는다, 이게 중론이고, 뭐 5%까지 간다면 더 위험합니다. 우리가 부동산이라던가 뭐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를 안 해놓으면은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현재 얘기를 해볼게요. 현재는 이 낮은 금리가 비규제 시장을 선도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금액대 자체가 비규제 지역은 낮기 때문에 월세 받으시는 수요도 꽤 많고요. 이 전세금 대출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별반 없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굉장히 편리한, 용이한 상태가 돼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견인해 주기 때문에 비규제 시장을 상승하는 역할을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가계대출은 말이죠, 계속 증가한다고 말이 많은데 금리가 일정 수준까지 오르지 않는다면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. 금리가 내가 한 달에 내는 이자 비용이 부담될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 이 가계대출이 줄어들지, 지금 폭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. 자, 지금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지금부터는 이 내 집 마련이라던가 이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이 매수자분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중간 뭐 지역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지역도 있을 거며 여기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지역도 있을 거며 이렇게 조명을 쭉 해드렸습니다. 실제로 그리고 그 지역들이 가격대가 올랐습니다. 그래서 뭐 영상들 뒤집어 보면은 댓글에 이 영상을 빨리 봤어야 되는데 이런 댓글도 보이더라고요. 이게 제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. 상승장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. 그리고 이 상승장일 때도 내가 움직여야지 이거를 과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, 움직이지 않으면 구경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배 아파하고 떨어져라 떨어져라 폭락해라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거죠.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상승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뭐 상승장이라고 해서 다 사도 되느냐, 그건 또 아니죠. 그러니까 이 공부가 필요한 거고, 매수를 하실 때는 뭐 입지, 그리고 개발 호재, 재료죠, 미래가치, 그리고 이 심리, 투자자들이 몰려올 수 있는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지역,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분석이 돼야 되고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과감한 결단력입니다. 결국에 이렇게 백날 제가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요즘에 뭐 조정이다, 뭐 하락 시작이다, 뭐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서 잔뜩 움츠렸을 텐데, 일부 지역은 오히려 지금 더 오르는 지역도 많아요. 다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. 떨어진다고 다 떨어지고 오른다고 다 오르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제가 이 지역 분석해드리고 추천해드린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뭐 요번 10월
9.13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실거래가 뭐 1억 이상 찍힌 적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들은 또 오르고 떨어지는 지역은 떨어지고, 근데 대세적으로 보면은 조정 장세다. 근데 상승은 더 올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제 규제 효과 3개월을 노려라. 일단은 통칭 우리가 규제바를 얘기를 하면 2개월에서 3개월 가면 끝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규제와 플러스에서 정말 중요한, 뭐 지금 현재는 공급이겠죠,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뒤따르지 않으면 그냥 규제로 끝날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 2개월, 3개월이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일단 물건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? 호가 낮춘 매물들 보이고, 이렇게 물량이 그래도 조금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회를 의미를 합니다. 자, 첫 번째, 내 집 마련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원하는 지역을 가셔서 매물을 찬찬히 샅샅이 임장을 다 하십시오. 근데 여기서 비강남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인데, 일단은 강남 자체가 선두그룹이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, 만약에 이 상방이 약하거나 뭐 하방 이탈이 됐다 이러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강남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뭐 금액대가 있으신 분은 똘똘한 한 채로 뭐 서울권에 32평 기준 10억에서 15억 사이의 물건을 선별하시는 게 좋겠고, 그 이하도 괜찮습니다. 그 이하도 뭐 결국에는 또 가격대 키 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언제든지 옳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투자자의 경우를 보면은, 투자자는 이 두 가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데, 일단은 뭐 금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것도 금매라고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가 있겠죠. 호가가 낮아진 것도. 이런 물건을 기다렸던 지역을 매수를 노리시거나, 이 우리가 초저점은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적당한 금액대가 나오면 이걸 잡으시던가, 아니면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년 1월 뭐 올해 12월 이때쯤 보면 시장 향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때 움직임을 보시고 나서, 투자자니까 나는, 그러니까 매수에 나서시면 좋겠습니다. 왜 이야기가 다르냐면, 내 집 마련은 뭐 사놔서 올랐다고 떨어졌다고 파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하지만 투자자는 이 손실로 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, 그리고 이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뭐 5년 10년 살면 훨씬 더 그 가격 이상 무조건 가거든요.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움츠리실 필요가 전혀 없고, 근데 투자자는 생각을 좀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겠죠. 현재는 우리가 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죠.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내년 1월을 기점으로 이게 거짓말처럼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. 지금이 그랬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있는 이 반짝 2개월, 3개월을 노려서 이 매수 타이밍으로 삼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상승을 주도하는 키워드는 이 보유세 해칭을 위한 똘똘한 한 채, 갈아타기 1주택자, 이 두 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이 주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,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. 자, 우리는 살면서 이 역발상을 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. 지금이 규제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이 정책이 준 기회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어떤 거냐면 이 재개발 입주권을 저는 계속 밀고 있죠. 이제까지 저번에 있는 영상도 그렇지만 재개발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이 규제 지역 내에서 9.13 대책 이후에 이 다주택자, 2주택 이상자는 2주비 대출,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권들이 벌써 시장에 호가 낮춰서 나오고 있고, 이것들이 뭐 올 말부터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. 그때 여러분들이 덥석 잡으셔야지. 가격도 상승기 되면은 다시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빨 있는 이 시기에 재개발 입주권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규제 지역 내에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던지는 물건들을 잘 시기적절하게 잡으셔야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주택자분들. 제가 볼 때 시장의 마지막 꼭 상투 잡는 사람들이 이 무주택자분들입니다. 계속 보다가 마지막에 덥석 물더라고요. 이 무주택자분들은 이 지금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또 긴가민가 하고 관망하실 텐데,
일단은 구매력이 되시면은 무주택자분들도 구매력이 되신다면 이 서울권 내에 있는 본인의 금융 비용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내 집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난 그래도 무섭다. 하락 오면 어떡하냐. 뭐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, 그러신 분들은 이 당첨 확률은 여전히 낮습니다. 뭐 제가 뉴스도 다뤄드렸지만 청약제도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무주택자 확률 높이고 다 좋습니다. 근데 그래도 여전히 낮습니다. 이거라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청약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 A급 단지들, 그러니까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북일에도 마찬가지고 A급의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청약 통장 활용을 하시고, 가점이 뭐 60점대 이하면은 거의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,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. 근데 꼭 스토리가 이 청약 당첨 노리다가 계속 시기 놓치고 청약 실패하고 확률이 낮으니까, 나도 로또 한번 대봐야지 했는데 확률이 낮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상투 잡으시더라고요.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